전 예습을 진짜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물론 유튜브를 하지만 뭐 이전 시 보러 가기 전에 이것만은 꼭 알고 가자. 찔리는데. 책을 일단 사는 것을 매우 좋아하고요. 모으는 것도 좋아하고, 많이 읽냐고 물어보면 좀 찔리는 게, 많이 읽는 시기도 있고 바빠서 못 읽는 시기도 있지만 침대맡에 책탑을 쌓아놓고 약간 안 읽으면 찔리게 스스로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사실 저는 책은 잡식성으로 읽는 편인데, 좋아하는 책이 있고 읽어야 하는 책이 있고, 읽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또 만나게 되는 책들이 있는데, 그걸 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좋아하는 책들은 저는 산문집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예술가들이 쓴 산문집, 김한기 작가, 장욱진 작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호한 작가님이 쓴 여백의 예술이란 책 읽었거든요. 그래서 예술가들이 쓴 어떤 예술론, 근데 그것이 이론보다는 약간 자신들의 삶이나 미학을 담은 책들, 그런 산문집 좋아하고, 저는 소설가들이 쓴 에세이도 상당히 좋아하고, 그리고 읽어야 되는 책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론서들, 현대 예술, 미학, 근현대 미술의 이론서들, 그리고 또 이제 교육 사업을 하다 보니까 유행하는 책들이 있어요. 마치 안 읽으면 도태될 것 같은 그런 자기계발 서적들이 가끔 이렇게 교보문고 메인에도 뜨잖아요. 그런 것들도 의외로 많이 사보는 것 같아요. 이런 게 뭐지 하면서 AI를 알아야 하나? 뭔가 그렇게 다양하게 섭취하고 있습니다. 문장 서랍? 네. 언제부터 드신 거예요? 예전에는 책을 읽으면 그냥 포스트잇을 막 붙였었는데, 결국엔 포스트잇을 붙이면 다시 제가 안 보더라고요. 제가 블로그를 상당히 오래 했어요. 10년 넘게. 블로그 닉네임이 빅소거든요. 근데 이제 빅소의 문장 서랍이라고 해서 인스타그램에 태그로 읽었던 책들의 좀 인상 깊은 구절들을 필사도 해보고,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텍스트로 예쁜 글씨체로 적어보기도 하고, 제가 손으로 쓴 걸 제가 찍어서 올리기도 하면서 한 5년 정도 모았었는데, 그때는 그냥 좋아서 모았는데, 이번 책 쓸 때 다시 그 문장 서랍 안에서 꺼낸 게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록이라는 게 결국엔 이렇게 좀 연결되기도 하는구나 하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만드시는 입장에서는 좀 되게 어려운 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고르는 거는 사실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읽었던 책들이 많이 있으니 문장과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연결하면 충분히 이것은 되게 재미난 일이다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문장들을 허락받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어렵고, 분명히 어울린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글로 쓰려니 의외로 이렇게 멈추는 지점들도 생겨가지고 다시 생각해보기도 하고, 근데 결국에는 그 문장들을 곱씹어 읽다 보면 시간을 되게 오랫동안 보내게 되잖아요. 내가 이 문장이 왜 좋을까 써보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좀 그림 앞에서 머무는 시간, 글을 쓰면서 머무는 시간들이 겹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해보고 싶었던 도전의 책이었어요. 혹시 그림 먼저, 문장 먼저, 어떤 게 먼저일까요? 그 질문도 되게 재밌는 질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순서 상관없이 어떤 글들은 막 읽다 보면 그림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고, 반대로 어떤 그림은 그림을 보다 보면 그의 글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연결시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해밍웨이 같은 경우에는 해밍웨이 자체가 되게 마초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조지 벨로스 그림하고 항상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었고, 하게 되면 꼭 연결을 시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봤던 것 같아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미술 작품을 좋아해서 그 작품을 탐구하다 보면 문인들이 그 화가를 좋아했었다. 해밍웨이 같은 경우에도 호암미로의 작품을 처음으로 소장해서 오랜 시간 동안 벽에 걸어두고 봤거든요. 그런 식의 연결도 또 재밌고,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시대에 살았지만 왠지 이 둘은 만났으면 소울메이트였을 거다, 그런 거 생각하면서 했기 때문에 순서는 상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가 아니라 손으로 읽는다는 게 어떤 궁금한데. 그 문장은 제가 침대에 있을 때 많이 떠올렸는데, 책을 읽을 때 자꾸 공부하듯이 읽지 않고 편하게 읽으려고 고민하다 한 거는 골라요. 오늘 밤은 요거 정도면 좀 편하게 읽을 수 있겠다. 근데 결국엔 또 침대에서 편하게 읽다가 연필을 찾게 되더라고요. 제가 밑줄 긋고 싶고 이것에 대한 코멘트를 막 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미술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결국엔 내가 손으로 사각사각 거리면서 좀 써봐야 되게 오랫동안 내 것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온 문장입니다.
알려져 있지 않은 작가들을 소개하는 작업을 계속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 한국에서 모지스 할머니도 제가 10년 전에 책을 쓰면서 소개를 했고, 북유럽에서는 스웨덴의 칼라르손도 소개를 했는데, 사실 이분들이 안 유명한 작가가 아니거든요. 미국에서도 상당히 국민화가여서 달력이나 우표에 많이 나왔었고, 칼라르손도 스웨덴에서는 이케아의 어떤 정신적인 토대가 됐던 작가인데, 한국이 약간 프랑스 화가 혹은 미국의 뭐 워홀이나 바스키아 같은 스타 화가들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거나 전시도 좀 그랬던 것 같아서 좀 저울을 맞추고 싶은 저만의 마음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동유럽 화가들 정말 잘 모르시거든요. 뭐 이 책에도 나오지만 헝가리라던가 루마니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전 세계 어느 나라건 나름 훌륭한 화가들이 있다라는 마음을 품고 있어서 앞으로도 뭐 인도네시아, 뭐 말레이시아, 뭐 아시아도 많고 우리가 잘 모르는 나라의 국민화가 이런 거 찾는 탐구심을 많이 발휘하고 싶어요. 결국에는 칼라르손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해했던 것도 제가 북유럽을 2, 3년 동안 좋아서 다니면서 이 그림에 이게 있을 수밖에 없구나. 이 나라 사람들은 환경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제 여행 갔을 때 그 나라에 있는 내셔널 갤러리 혹은 뮤지엄 이런 데 가셔서 처음 보지만 이 나라에서는 되게 인정받는 그런 작가들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되게 좋은 루트인 것 같아요. 처음에 어떻게 소개할까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이 책에도 이제 헝가리 화가들이 있는데, 한 명은 오르세 미술관의 작품이 있고, 한 명은 제가 진짜 헝가리에 갔는데, 가기 전에는 몰랐는데 헝가리 국립미술관에 갔더니 거기에 작품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아하게 됐는데, 그 나라에 여행 갔을 때 사올 수 있는 도록들을 무거우니까 잘 안 사오시는데, 전 안 사오면 결국에 후회하고, 또 이거 온라인으로 사려고 그러면 또 애매해지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그 전시를 내가 봤으면 도록을 꼭 사오는 편인 것 같아요. 예전에 저는 칼라르손 썼을 때는 제 개인 사비를 들여서 북유럽어니까 그 번역을 해서 다 제가 받았어요, 문서를. 근데 요즘은 좀 좋은 게 그래도 챗GPT의 도움을 받아서 다양한 언어가 좀 번역이 되니까 저는 그 부분 때문에 이제는 공부를 더 많이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사실대로 받아들이면 되지만 소개할 때 감상적인 부분은 사실은 작가에게 허락을 안 받고 일단 나만의 감상의 다리를 놔도 되는 거니까 많이 알아야지만 작품을 설명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의 부담을 좀 내려놓고 그 이미지 안에서 해석을 해보는 거, 그런 연습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이 기회에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작가, 그림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이 책에 있는 작가들을 다 좋아하지만 벨기에 출신의 레옹 스필리아르트라는 작가가 이 책에 있어요. 어부의 아내라고 해서 한 여자가 이렇게 고개를 살짝 숙이면서 어디론가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는 그 작품인데, 이 작가 자체가 밤에 잠을 잘 못 자서 벨기에 밤거리를 배회하는 습관이 있으셨대요. 그러니까 밤에 벌어지는 다양한 미묘한 이야기들이 이 작가에겐 되게 더 다가왔겠죠? 그래서 그가 그린 그림이 다 대부분 밤이에요. 그래서 약간 무섭기도 하고 약간은 좀 몽유병 환자 아니야? 막 이런 존재도 있고 약간 기묘한 느낌인데, 저는 약간 그런 어두운 시선을 가진 작가들이 주는 따뜻함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혼자 밤길을 걸었기 때문에 이 장면을 봤을 수밖에 없을 거야. 화려하고 막 모두가 다 깨어있는 낮이 아닌 되게 혼자 조용한 밤거리를 걸으면서 포착했을 법한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그려내는데, 그 화가를 왜 소개하고 싶었냐면 최근 들어 현대미술계에서도 데이빗 조너라는 되게 큰 갤러리가 그런 어떤 옛날 작가들의 전시를 해요. 그럼 미술시장에서도 이 작가가 상당히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작가를 돌아가셨다고 그냥 모른 채 무덤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책으로 끌어와서 알려드리면 전시도 연결해서 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 게 미술사와 현대미술과 미술시장이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지금 현대미술계에서 다시 재조명하고 있는 작가가 사실은 예전에 이런 작가였어,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소개하고 싶어가지고 좀 연결해서 많이 좀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 책에 대한 활용법이라는 게 좀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처음 책을 만들 때 좀 능동적으로 낙서도 하고 생각도 하고 좀 이 책을 다이어리처럼도 써봤으면 좋겠다. 왜냐면 다이어리 하나 사서 1년 내내 쓰잖아요. 근데 책이란 게 그냥 한 번 읽고 마는 게 아니라 자꾸자꾸 꺼내서 내 생각들을 좀 적어볼 수는 없을까? 그러니까 책을 신성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글을 쓰는 부분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이
제가 선택한 문장도 괜찮지만 본인 스스로 이 작품을 좀 해석해봤으면 좋겠다. 왜냐면 저 강의를 진짜 많이 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제가 미술 작품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예술은 창작자는 창작자의 역할이 있고 감상자는 그럴듯한 오독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메모장이 나만의 그럴듯한 오독을 좀 즐겼으면 좋은 마음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진짜 재밌게 쓰시더라고요. 뭐 일기도 쓰시고 필사도 하시고 꾸미기도 하시고. 근데 이제 저 후기를 자세히 보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이 부분 필요 없다. 나는 그냥 안 쓰고 싶다. 그래서 약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후기를.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그렇게 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라는 건 책에 의도가 있으니 평상시에는 좀 메모를 안 하시더라도 이 책만큼은 좀 너덜너덜해지도록 좀 다이어리처럼 써보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손님도 있겠는데 그런 전시 같은 거 잘 읽을 수 있는 방법? 일단은 크기가 큰 규모의 전시는 줄도 길고 볼 때도 칙칙폭폭하면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녀오면은 좀 피로도를 느끼기도 하고, 이제 두 가지 팁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하는 어떠한 메가급의 전시 가는 것도 좋죠. 근데 저는 영화도 모두가 다 보는 영화가 나랑 안 맞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난 이렇게 큰 규모의 전시가 부담된다? 그럼 전 갤러리를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갤러리는 크기가 작고 한 작가를 집중해서 20-30점만 딱 소개하고 정말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여유 있고. 그러니까 내가 전시를 볼 때 나는 미술사를 좀 정리하는 서양 미술사 600년 뭐 이런 아주 두터운 전시를 보고 싶어. 그러면 그런 전시 가지만 난 좀 부담되고 난 사람 많은 게 싫어. 저도 좀 그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저도 호환미로전 조그맣게 하는 거, 혹은 젊은 작가의 어떤 개인전, 작은 전시를 더 많이 가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좀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팁은 전 예습을 진짜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물론 유튜브를 하지만 뭐 이 전시 보러 가기 전에 이것만은 꼭 알고 가자. 좀 찔리는데 썸네일 때문에 그렇게 만들긴 해요. 근데 전시에 대한 공부는 복습에서 엄청나게 깊어지는 것 같아요. 우연히 갔는데 이 작가가 왜 이렇게 좋지? 해서 집에 와서 다시 그 작가를 만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시 보러 가기 전에는 그냥 가고, 우연히 갔는데 거기서 내가 어떠한 작가를 만나게 됐을 때 돌아와서 도록이나 추가적인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해서 그 복습 시간에 그 작가의 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습 말고 차라리 복습. 대부분 우리나라 분들이 그걸 좋아해요, 예습을. 이 전시 가는데 소영쌤 뭐 봐야 돼요? 작가님 이 전시 가는데 꼭 봐야 되는 작품이 있을까요? 근데 사실은 저한테 좋은 작품이 타인에게 좋은 건 아니니까 저는 갈 때는 해맑게 뇌를 비우고 그냥 생각 없이 갔다가 가서 쿵 하고 내 머리를 때리는 작가가 누군지 느껴서 돌아올 땐 여기 돌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죠. 그 돌을 집에 와서 어떻게 생겼지? 내가 왜 이 작가가 좋았지? 하면서 좀 복습을 하는 게 미술 공부에 가장 저한테는 좀 매력적인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나도 좀 그림이나 글이랑 책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일상을 좀 어떤 루틴처럼 만들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좀 권하고 싶은 방법이 있을까요? 루틴은 글쎄요, 이게 루틴이 있다고 해도 바쁜 날이면 다 무너지는 게 루틴인데, 저는 근데 내 눈앞에 있어야 본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 집을 생각을 해보면 최근 내가 다녀온 전시의 서문, 혹은 내가 최근 다녀온 어떤 미술관의 도록, 이런 거를 한 달 동안은 안 넣는 것 같아요. 이걸 내가 밖에 꺼내놔야 잠깐 왔다 갔다 하면서도 보고, 그리고 사실 어떠한 생산적인 일을 하다가 너무 그게 힘들 때 오히려 이런 도록들을 보거나 이런 전시 다녀왔지 하면서 보기 때문에, 루틴이라고 한다면 내가 최근에 누렸던 어떠한 전시의 다양한 잔여물들 바로 정리하지 말고 좀 이렇게 내 눈앞에 놔둬라. 그래야 그 마음이 한 달은 가잖아요. 지금 저희 집 식탁에 보면, 테이블에 보면 최근 갔다 온 전시 서문들이나 이런 걸 안 버리고 쌓아놓고 바쁠 땐 뒀다가 좀 한가하면 다시 보고, 최대한 안 버리다가 나 이거 좀 소화됐어. 그럼 이제 정리. 그래서 눈앞에서 안 치우는 게 제일 좋지 않나. 그리고 요즘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다 바로 핸드폰을 보잖아요. 알고리즘이 되게 정확한 게 내가 어젯밤에 뭘 봤는지가 다음에 영향을 미치니, 최대한 내가 되고 싶은 거, 내가 관심 있는 걸 많이 보다 보면 이제 알고리즘이 나에게 미술을 택해주니까 루틴처럼 나한테 정보가 저절로 좀 찾아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건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블로그를 진짜 오래 했었고 미술을 소개할 때 권위가 없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걸 어렵게 설명하기보다는 편하게 설명하는 걸 습관처럼 느끼게 하려고 일부러 이제 블로그도 뭐 출근길 명화 한 점이라던가 아침 명화 배달, 뭐 미술에게 말을 걸다, 그리고 이제 그런 책들이 하루 한 장 인생 그림이라는 두꺼운 책으로 복간이 되기도 했는데, 그 모든 책에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자꾸 명화를 배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명화의 기준을 다시 세워보는 거. 세상이 정하는 기준이 자기 자신과 안 맞는다라는 걸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적어도 이제 감상할 때 모두가 다 이 작품이 훌륭하다고 하는데 나의 취향은 어떤지, 내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작품은 뭔지를 매 전시마다 좀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안목을 기른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어떤 작품이 제일 좋은 작품이에요? 라고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는데, 사실 그거는 본인의 마음속에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독자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도 이 책에 있는 모든 작품이 다 좋아하세요가 아니라, 이 중에 그럼 나의 원픽은 뭐지? 내 인생의 화가로 누구를 뽑고 싶지? 그런 식으로 한 명씩 늘려나가면 더 깊이 있게 좋아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넓어졌다가 깊어졌다가, 전시 가서 넓어졌다가 다시 또 깊어졌다가, 그런 것들을 좀 반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